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겠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자월의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네 번째 간목, 을목, 병화 그 다음으로 바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오행으로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또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를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하고 음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 같은 화이지만 병화는 양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화. 그래서 같은 화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밝고 맹렬한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화에 비해서 조금은 뭐예요? 빛이 강하지 못하고 또 내지는 밝기가 이렇게 밝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기도 뭐 양화가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가 더 뜨겁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칠화라고 하죠. 이칠화. 화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할 때는 이칠화라고 해서, 이화는 뭐냐면 음이 되겠죠. 짝수는 음이 되니까 이화는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칠화는 뭐가 된다? 칠화는 병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후천수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화라고 하죠. 이화. 한자로는 잠깐만요. 그래서 이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 칠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된다. 이거는 이제 음량으로 해서 음수, 그냥 홀짝에서 짝수는 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홀수는 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갖다가 이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양화인 병화는 칠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물상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해서 땅에서 봤을 때는 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이 되는 것이고,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정화가 뭐 촛불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촛불이라 하더라도 밝고 열기가 강한 것이 정화가 되는 것이지, 병화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반드시 태양이니까 병화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해의 편을 돕기 위해서 병화를 태양지화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화는 등축지화라고 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든가 병화는 화죠. 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열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얼지 않도록 얼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열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일간일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빛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일간이었을 때, 병화가 일간이었을 때는 물론 이제 태양지화, 이거 등축지화라서 뜨거운 따뜻한 열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일 때는 열기라기보다는 밝은 빛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화는 촛불, 모닥불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태양과의 비유를 해서 밝은 낮에 뜨는 그런 태양과 같이 보게 됩니다. 병화든 정하든 간에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로서 그 빛을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병화든 정화든 신약한 경우, 신약의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약간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화 같은 경우는 음화로서 예를 들어서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불이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인 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병화도 물론 약했을 때는 인성인 목, 특히 간목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이기 때문에 인성인 간목의 생주가 더더군다나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같은 화가 왕한 때 태어난다 하더라도 정화는 한 점 정도의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빛이 크다 하더라도 촌농, 파라핀이 없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기도 전구가 100촉이든 60촉이든 뭐 예를 들어서 100촉짜리 전구라고 하면 전기가 그만큼 들어가야지만 빛을 낼 수 있고 열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와는 달리 정화는 쇠잔하고 쇠갈한 그러한 불이기 때문에 인성의 생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이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어저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는 것과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는 것 일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자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뀌죠. 바탕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배경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와이에서 사진을 찍는데 뭐 좀 잘생긴 연예인이라든가 잘 이쁜 여배우가 찍는 거 하고 또 저 같은 짜리몽땅에 이런 사람이 또 찍는 거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것과 한국에서 미국 사람이 사는 것과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사는 것이 또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의 성격과 정화의 성격이 다르지요. 그 다음에 또 화가 아닌 간목, 을목 내지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라고 하는 그러한 일간들이 똑같은 자월이라 하더라도 성향이라든가 어떤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 배합법이 각각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배경, 환경에 대해서는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로서는 겨울이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자, 추거리 모두 동절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몹시 추운 계절이고요. 또 한 가지 해자, 추걸은 북방에 속하면서 방향은 북쪽이면서 뭐가 왕한 계절?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은 수의 어떤 계절, 수가 임관지가 되는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가 뭐가 된다?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12개월, 12개월 중에서 해월과 자월의 수가 가장 왕한 계절. 만약에 해자월이 아니라도 이럴 때 신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 월령이 신월인데 예를 들어서 자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진토 같은 걸 보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자월은 아니더라도 신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강한 그런 계절이 될 수가 있겠죠. 진월도 마찬가지로 진월에 자수를 본다든가 신금을 본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 또 수국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때 어느 계절이 가장 왕하냐? 겨울인 자월 자체가 수가 가장 왕할 때이기 때문에 자월의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것이 신월이라든가 진월의 수국을 이루는 거하고 보다는 훨씬 강하면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될 때 신월이냐 자월이냐 진월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수국이 아닙니다. 신자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월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이건 이제 삼합을 설명할 때 제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자월 월령 자체가 수가 왕한 계절임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화는 자월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 해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된다. 포태법상 절태양생, 욕대관왕, 세병사묘 중에서 해월은 절지가 되고요. 자월은 태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화는 신약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거나 어저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일단 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데, 여기서 이제 병화는 그래도 태양지와 같고 양화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좀 버틸 골격이라든가 힘이 있죠. 여자보다는 마찬가지로 병화는 양화 같아서 남성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 같아서 여자 같죠. 그래서 똑같은 수왕절인 자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그래도 자월에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정화는 쇠갈한 그런 화이기 때문에 자월에 버틸 여력이 없죠. 그래서 정화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인성인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목은 을목은 승목이라서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요. 반드시 양목인 간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이제 인목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화를 본다거나 오화 등을 봐서 정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정사일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일간 자체도 사화의 뿌리를 뒀지만 간목 하나를 더 얻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금상첨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월에는 화도하지만은 먼저 인성인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자월의 정화가 신약하지만 인성도 얻고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는 경우에는 임수를 얻어서 정화의 빛을 보강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자월에 절대 보지 말아야 할 글자는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가장 꺼린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수이지만은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가 아니라 개수는 한수,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기 때문에 촛불 켜놓는데 내지는 모닥불을 켜놨는데 비 내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해자 축월에 개수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 개수가 너무 임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은 없겠지만 개수가 투출했는데 왕하다 그러면 무토 내지는 기토가 있어서 이 개수를 갖다가 제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수에 의해서 피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월의 정화는 인성인 간목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지지로 뿌리를 얻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일간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를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인데,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수 또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 월지의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요 관계에 있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 육신상 관성이 되는 것인데, 관성에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음수를 보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일간도 그 다음에 월지의 수도 음대 음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아니라 편관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보게 되면 편관격이라고 봐도 되고요, 칠살격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지만,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하고, 즉 관성이 왕하고 일간화는 약하기 때문에, 특히 월령 자체가 칠살이기 때문에 이건 살중 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것으로 봐 정관격이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령 자체가 칠살이면 아무리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이걸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 편관 칠살격에 그냥 살중신경하다, 이걸 갖다 또 관살혼잡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얘는 정관, 얘는 칠살, 관살혼잡으로 보는데, 관살혼잡하고 살중신경이 될 때 관살혼잡은 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관도 나쁜 놈, 칠살 편관도 나쁜 놈이기 때문에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 이건 살중신경으로 본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관성의 기운을 설기하고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인성을 얻게 되면 살중신경이 살인상생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거는
칠살 관성을 간목에 설해서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국세가 된다. 당연히 정화가 지지로 오화, 사화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추월이라든가 이런 축월이라든가 다른 계절이었어요. 자축은 토로 보는 것이 맞지만 원령 자체가 자월일 때는 원래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자축 방합이 되기 때문에 방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자월이기 때문에 자축 합토로 보지 않고 합수 뭘로 본다? 준방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경금,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재성인 경금, 신금은 다시 수로 생겨주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게 되면 금수가 굉장히 왕한 사주국세가 되죠. 일간이 너무 약하고 식재관이 너무 왕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성을 얻고 비견겁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지에서 미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서 정미일주가 이렇게 되겠죠. 정미. 그래서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미중정화가 암장되어 있어서 정화가 미중정화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 화의 기운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오히려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중정화의 정화가 일간정화가 통근을 했다 하더라도 세력이 매우 약한 사주국세가 된다.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인성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급제인 화를 봐서 약한 정화를 생조해주거나 방조해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은 약하고 칠살에 영한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죠. 축토는 정화 입장에서 식신이긴 하지만 자축, 자월의 자축은 합해서 수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경신금이 있어서 다시 수를 생겨주기 때문에 굉장히 한습하고 일간은 약한 국세가 되죠. 미중 정화에 통근하는 것은 간신히 통근했을 뿐이지 정화 일간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생시에서는 반드시 약한 정화를 돕는 것이 필요하죠. 인성을 보거나 비견겁제를 보아야 되는데,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를 볼 수 있는 생시로 요만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민, 계묘, 갑질, 을사, 병호, 정리까지 볼 수가 있겠고, 술중 정화는 있어도 그냥 무시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민 인목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자를 바꾸기가 요즘 뭐 이렇게 마음에 대로 되지가 않네요. 자, 이민 이렇게 되게 되면 인중병화의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요. 인중에 있는 지장한 간목의 생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임수가 있어서 정화하고 탐합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임목을 얻어서 정화가 생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뭐 겁나게 좋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민시에 비해서 계묘시는 요건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묘미가 이제 준삼합이죠. 묘미 합목이 되는데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요. 원래는 해묘미 삼합이지만은 해자가 빠져서 묘미만 있어도 합력이 있다라고 해서 준삼합으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수가 투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자축, 합수, 개수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고, 경신금이 다시 또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정화가 칠살 개수에서 파극을 당해서 한겨울에 모다 불펴놨는데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묘시 별로 좀 주의해야 될 사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 갑진시의 경우에는 간목을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간목은 미에 통근할 수 있겠고요. 간목은 진에도 통근할 수 있죠. 근데 사주가 일간 정화만 빼면 화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어떻다? 사주가 매우 한습하다. 오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가 사의 뿌리를 뒀죠. 하지만 사는 경신금도 뿌리를 톡톡히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정화 입장에서 을목이 인성이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나를 생주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자월의 수가 왕한 때의 을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풀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하기 어렵다. 어떤 분들이 이제 사화 위에 있는 풀이기 때문에 마른 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른 풀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을목 자체가 간목처럼 이렇게 왕하지도 않죠. 그래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정화의 불꽃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을목은 쉽게 말하면 마른 풀로 볼 수가 있죠. 아니면 갈대 같은 거라든가 마른 쑥 같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우 힘이 부족한 경우가 될 것이고요. 병호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낮에 나온 예를 들어서 반달과 같아서 정화가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자월의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군비생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월의 금은 수를 생해서 그 수가 나를 공격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그런 이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병옷이 오미합화해서 병화 되었기 때문에 이건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오미합 자축합되기 때문에 좌우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미신은 정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